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운영도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농촌마을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을 못 이겨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처참하다. 그 외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뭐 8장, 많이 해봐야 5, 6장 이렇게 나가요 지금. 하루에? 네, 그잖아요. 이슈 K 시간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는 고속버스, 시외터미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의 폐업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버스터미널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교통공학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터미널이 대략 한 6곳가량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요? 네, 현재 전라북도 터미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개 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년간 6개 정도가 폐업하거나 이 공공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폐업한 곳이 남원시 뱀사골, 김제 원평 터미널이고요. 이제 폐업 후에 위탁이나 직영 운영하는 곳이 임실 오수, 정읍 신태인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그 폐업 후 통합 운영하는 곳이, 그러니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 운영하는 곳이 익산 고속터미널, 남원 고속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그 폐업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원주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익산시가 있는데 이 농촌 터미널뿐만 아니라 도시 터미널까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버스터미널들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고 있는 이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버스 터미널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운영 주체가 버스 사업자입니다. 이제 민간 사업자인데요. 네. 지금 버스 사업자가 이용 수요가 줄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여객 터미널은 이 버스 이용객의 매표 수입, 그러니까 수수료인데요. 그게 의존도가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객이 많아야 터미널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승용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네. KTX, SRT와 같은 고속철도가 활성화되면서 이 버스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겹치면서 50% 이상 수요가 줄었습니다. 이제 수요가 줄면서 매표 수익과 임대 수익이 줄면서 이제 더욱더 터미널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요약하자면 이용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터미널을 수익 창출이 목표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터미널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들이 문을 닫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약이 된다는 점이잖아요. 네네. 예상되는 문제들 더 있을까요? 네. 그 지역 거점 터미널이 없어지게 되면 이 교통 약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네. 터미널 지역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 폐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교통학계에서는 우리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중교통시설인데 공공의 세금이 투자돼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없고 이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터미널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 버스 터미널 폐쇄가 되게 되면 지방 인구 소멸과도 관계가 돼 있는데요. 터미널은 그 지역의 교통 거점,
관문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의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폐업과 통폐합, 터미널 막을 방법 혹시 있습니까? 버스 터미널이 과거 6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중장거리를 통행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 거점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버스 운송 사업도 호황이었죠. 근데 아직도 노약자 및 어르신들께서는 터미널에 익숙하기도 하시고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요가 없는 이 모든 터미널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해본 해법은 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좀 창출해보자라는 그런 해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노후화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승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이 국가가 재정 투자 및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도시권, 농촌권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 공영화를 고려하되 일부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속과 시외를 합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시설 수준이 이제 수요에 맞게끔 적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승차권 무인기도 보급이 좀 필요한데요. 이 결국에는 이 공공이 좀 행정적, 재정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던 남원 인월의 지리산 공영터미널이 애초 이달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는데 폐업 신청을 철회했다고 네네. 합니다. 네. 남원시와 경남 함양군이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혹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올해 4월 다행히도 이제 남원시와 함양군이 이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인건비도 지원하겠다 해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일단 폐업은 처리를 했는데요. 인월 터미널의 2022년 이용객을 살펴보면 일일 이용객이 150명 정도 됩니다. 네. 연간 5만 명인데 이 숫자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면적 규모가 굉장히 영세한 터미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계속 준다면 터미널 민간 사업자는 결국 추가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와 함양군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공영제나 중공영제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규모에 맞는 시설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제적인 개선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고창에서는 청년 문화 복합 공간으로 터미널을 꾸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성공적인 정착을 좀 바라는 마음이 크고요. 이제 고창군에서 이제 군 소재 여객 터미널을 공공에서 운영해보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고창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24만 명이라서 굉장히 거점 터미널이고요.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이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쾌적한 터미널 기능을 유지해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고창군에 따르면 이제 토요일 관광 안내소라는 것도 운영해서 터미널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미널에 유동 인구를 모으는 정책을 또 함께 피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 있게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